배현데스크 배현진 변호사입니다.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요새 이제 핫한 그 의사 파업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안 체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년에 이제 2,000명씩 지원해서 5년 동안 이제 10,000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발을 해서 전국의 이제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개시를 했고, 실제 이제 2월 19일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728명을 대상으로 발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한 의사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있고, 저희들이 의료 담당 검사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를 하지 않았을 때 네. 어떤 죄명으로 의율이 가능할까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여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을 하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게 형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함으로써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자의 어떤 진료에 지장을 미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명령을 이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정당한 사유의 어떤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직을 하고 싶어서 사직을 했으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사직을 하고 싶어서 사직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당한 사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입증의 문제일 것 같고, 네, 그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한 병원에서 여러 명의 전공의들이 동시에 사직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가 정말로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 다소주의 설득력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검토 가능한 게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거든요. 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전공의가 일시에 이제 사표를 내는 것도 하나의 위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피해자로 한 업무 방해 혐의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수리가 됐다고 보여지는 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만약에 병원에서 그 사직서들을 다 수리해요. 형식적으로라도 사직 수리가 돼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안 본다 그러면은, 업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업무방해 피해자가 병원이거든요. 병원에 양해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을 업무방해로 의율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반면에 만약에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병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을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면 충분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수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 의사들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다라면 그 의료 전담 검사로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유념해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 때 의료 전담 부서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됐던 게, 격리 조치를 하면 이제 격리 조치를 위한 그 명령문을 송달을 하는데, 그렇죠. 격리 조치가 됐다는 거를 그때는 다 문자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문자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그 명령문을 송달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많이 됐었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업무 개시 명령문을 이제 송달 받아야 해요. 근데 그 송달을 과연 이제 안 받으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지침으로 핸드폰을 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이제 송달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네, 명령문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큰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주임 검사 담당하는 검사라면 일단 행정 절차법상 긴급한 경우에는 문자 송달도 가능하고 이제 공시 송달도 가능한데, 공시 송달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문을 이제 수령하지 않아도 수령한 걸로 이제 간주하는 거잖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 사건은 이제 고의범이니까
공시송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코로나 상황이나 뭐 예비군 통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사의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전공의로서 사직서를 냈고 업무 현장을, 의료 현장을 이탈한 그런 사람이라면 공시송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업무 PC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해봐서 거기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행동 강령에 대한 지침을 공유받아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강령에 따라서 핸드폰을 꺼두는 행위나 아니면 우편물을 아예 받지 않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검사였다면 그러한 점들을 좀 참고해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전체에 대한 수사가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싸움이 사실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만들고 전파하고 파업을 주도하는 그런 주동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빨리 이제 청구하는 게 또 수사의 어떤 기세를 잡는 데서는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지침이나 뭐 그걸 전파해서 휴대폰을 끄는 행위 같은 거는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실 중대한 범행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파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구속영장 발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 안 됐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해서 그냥 현장을 이탈해버렸어요. 근데 그 전공의의 담당 환자가 수술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에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공의가 그 환자의 사망을 바라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과실 사건인 거고 업무상 과실에 의한 이제 치사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그 업무 개시 명령 주의의무 위반을 위반해서 의료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뭐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개개의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극적으로 또 수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변데스크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